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가 민간 기업형 임대 아파트인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뉴스테이 폐지 청원에 무려 수천 명이 공감을 나타냈는데요. 앞으로 관련 심의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령산 북쪽 끝자락 연산 뉴스테이 사업 부지입니다. 5만 4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규모로 369세대 민간 임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연산 뉴스테이 대상 부지입니다. 산림이 우거져 있고 자연 녹지로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1일 OK 1번가 사이트에 연산 뉴스테이 사업 폐지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시민의 자산인 녹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환경 훼손 우려와 함께 높은 임대료로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건설사 특혜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한 달간 공감 300명 이상이면 부산시가 공식 답변을 하는데 이 청원은 무려 3천 명이 넘었습니다. 민선 7기 부산시는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연산과 대연 뉴스테이는 물론 사업을 위한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돼 있거나 진행 중인 8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남아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 사업이 시민들이 염원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안으로 도심진의 불량 주거지를 개선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사업을 부산시는 제시했습니다. 민선 7기가 환경훼손 건설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뉴스테이 사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우선 지정 당시 부산 MBC 뉴스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금융중심지 육성사업 대상지로 서울과 부산 두 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부산 분야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이미 증권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치해 있고 향후 다수의 금융공기업이 이전되어 집적될 예정이라는 점. 문현혁신지구에 해양물류와 파생금융을 특화시켜 관련 금융산업 인프라를 정부 차원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네, 이 뉴스가 방송된 날짜가 2009년 1월 21일이니까 오늘이 정확히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보시다시피 문현지구에 부산국제금융센터가 건설되고 또 많은 금융 관련 공공기관들이 입주하면서 형태는 그런대로 갖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금융생태계 조성 등 내실 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지난 10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거기다 대체거래소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향후 전망도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요. 부산 금융중심지 지난 10년의 성과와 향후 10년의 과제를 민성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21일 부산 문현이 서울 여의도와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습니다. 2014년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준공되고 금융 관련 공공기관들이 속속 이전하면서 금융중심지의 기틀을 갖추게 됐습니다. 적극적인 지역인재 채용 등 성과도 많았지만 대부분 핵심 기능은 그대로 수도권에 남겨두면서 이전 효과가 반감됐습니다.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이 점수를 주면 몇 점이나 줄 수가 있을까요?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만 한번 해보시죠.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죠. 10점 만점이면. 8점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4점 정도. 4점. 네. 저는 6점 정도. 지난 10년 동안 부산에 새롭게 유치된 민간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회사는 0곳,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금융센터 지수도 2014년 20위권에서 최근에는 40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나서고 서울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대체거래소 설립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전망은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외국 금융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대형 국책은행을 적극 유치해 정책 금융 중심지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기술 기업에 대해 관련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기술기업 클러스터화와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생태계 그리고 부산 시민의 금융 역량 향상 이 세 개가 모여지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금융시장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부산 금융중심지가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10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금융과 금융소비자까지 아우르는 금융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 달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부산에서 지지 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책임당원의 절반이 영남에 몰려 있어서 누가 부산을 선점하느냐가 당권 장악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오세훈 두 유력 당권 주자가 동시에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시당 정책자문회의와 청년위원회 일정에 맞춰 얼굴을 내밀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한 만큼 공식 출마 선언에 앞서 부산에서 지지 세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친박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어느 분야 하늘 것 없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들 합니다. 특히 서민 경제가 망가져서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 장기 전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당내에 뚜렷한 계파가 없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보수의 텃밭 영남을 먼저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의 이 아픈 곳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났다.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사실은 당의 혁신과 개혁보다는 민생 정당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에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김진태 국회의원 등이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부산 보수 민심을 얻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지난해 대포통장 적발 건수가 4만 7천여 건, 무려 30% 이상이 급증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법인용 계좌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 회사를 차려 통장을 만든 뒤 이를 불법 도박 조직에게 팔아넘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법인 통장 수십 개가 쌓여 있습니다. 제3자 명의를 도용한 이른바 대포통장입니다. 32살 A씨 등 11명은 2015년 말부터 실업자나 취업준비생에게 산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옷가게 이름을 붙여 100개가 넘는 유령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법인용 대포통장 580개를 만들어 5억 8천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조직의 범죄 계좌로 쓰였습니다. 이들은 법인 계좌를 더 쉽게 개설하기 위해 이렇게 거래 내역을 허위로 꾸미기도 했습니다. 법인 계좌는 추적이 어렵고 개인 계좌보다 만들기 쉽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개인은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아예 고용주에게 전화를 걸어 재직 사실까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사업자 증명서처럼 일부 서류만 내면 계좌가 쉽게 발급됩니다. 사용 목적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개인이 계좌를 지급을 정지시키거나 아니면은 계좌에 들어온 돈을 빼돌린다든지 그런 반면에 법인 계좌 같은 경우는 그럴 위험성이 좀 없어서 범죄자 입장에서는 좀 선호하고 있고. 검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공범 1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지난해였죠. 14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이 축구 A매치가 무산되면서 부산 축구 팬들의 실망감이 컸는데요.
올해는 전용구장 건립 추진과 함께 대표팀 A매치 부산 유치를 다시 타진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경기장에 보호막이 넓게 깔려 있습니다. 추위로부터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9월 칠레와의 A매치를 유치했지만 개최 한 달 전에 전격 취소됐고 10월엔 우루과이와의 A매치가 무산됐습니다. 모두 잔디 상태가 이유였습니다. 부산에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관리가 잘 돼서 A매치 같은 그런 큰 행사가 부산에서 열리게 되면 실제로 참 좋겠고. 지난해 잇따른 A매치 무산으로 부산 축구 팬들의 실망감이 큰 만큼 올해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축구 전용구장 건립.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대전, 울산은 일찌감치 경기장을 갖췄고 대구와 광주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부산에만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부산시 축구협회는 강서체육공원 내 2만석 규모 축구 전용구장 건립을 부산시에 제안했습니다. 축구 인프라가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강서 체육공원 내에 저기다가 2만석 정도 규모, 15,000에서 2만석 정도의 규모의 그런 또 우리가 축구센터가 필요하다. 또 오는 6월 A매치 유치를 위해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 일정을 최소화하고 북한 여자 축구팀 등 8개 팀이 참가하는 12월 동아시아컵을 유치해 부산의 축구붐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과도한 복지비 부담을 호소한 부산 북구청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오늘 오전 10시쯤 문재인 대통령과 13분간 통화하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노인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많은 기초연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고 문 대통령은 함께 고민해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유치원비를 착복하거나 교재비를 빼돌린 혐의로 유치원 설립자 등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동래구의 A유치원은 2015년부터 정보 공시하지 않은 입학금과 교재비 등 약 1억 6천만 원을 받아 현금 출금한 뒤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직 원장은 유치원에 근무하지 않고도 인건비 1억 3천만 원을 챙겨 적발됐습니다. 경찰을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사고 한 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사상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사상구 동서구가로에서 불법 차선 변경을 하며 승용차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로 14톤 화물차 운전자 5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됐으며 경찰은 목격자 차량을 찾아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끝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